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반등을 좀 주긴 했어요. 반등을 줬는데 반등 폭은 그렇게 좀 강하지 않은 편이고요. 한 1% 올랐네요. 오르면서 다시 5천만 원, 5,050만 원 위로 좀 회복은 됐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추세가 좀 넘어갈 때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단기 추세 흐름이 빠르게 좀 전환이 될지 아니면은 계속 조정을 받고 갈지는 좀 더 상황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도 지금까지는 뭐 조정을 잘 받았지만 모양새는 비트코인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조정을 좀 잘 받았다, 잘 받고 있다,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그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코인들이 좀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특히 오늘은 뭐 다른 코인들이 올라오는데 어제 메탈이라는 코인이 급등이 나와버렸죠. 56%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도 이렇게 딱 튀어버리면은 여기서 살 건가요? 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자꾸 이게 시장은 하락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코인들이 튀어 올라오게 된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대로 된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시세를 안 줬기 때문에 나머지 코인들도 너무 과하게 올라간 코인이 아니라면은 그냥 홀딩하는 관점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추가 상승은 쿼크 체인이 나오고 있고 메탈도 좀 더 올라가고 있고 세럼이 이제 반등을 좀 주고 있어요. 자, 비토도 그렇고 리퍼도 다 보면은 이제 밑에서 뭔가 터닝이 되는 그런 좀 모습이 많이 잡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위에서 좀 정리를 했다. 그래서 밑에서 지금 사셔야 될 분들이 계신다면은 다시 재공략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요. 이미 이제 좀 어느 정도 할인을 많이 받았다, 받고 있다, 이 정도.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은 메이저 코인들은 그렇게 좀 흐름이 강하진 않아요. 반등이 나와도 약한 모습인데 오늘은 또 어떤 코인들이 강세를 좀 띠고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은 그동안에 잘 올라갔던 뭐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 이때 이제 이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후에는 한 2월 중순 정도 됐나요? 2월 중순 정도에 한번 보고 이때 다시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가격대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 버리면서 니어 프로토콜도 얘는 이제 메이저 코인으로 봐야 되는데 사고 싶어도 사실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왜? 시장은 빠지는데 얘는 나 홀로 버티면서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은 이제 신규 접근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접근하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메탈이나 뭐 니어나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카이버 뭐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휴먼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이제 좀 잘 나오고 있는데 휴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시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열흘 동안 조정받은 애들이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못 간 애들이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씩 주도 코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비트하고 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주도 코인이 모르겠지만 오늘 가장 거래가 좀 많은 메탈이나 아니면 다시 또 상승으로 올라오는 쿼크 체인 이런 애들이 다시 또 시세를 분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쿼크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나서 42원까지 가고 나서 여기까지 눌려버렸는데 거의 이제 절반까지 눌린 상태였죠. 예, 근데도 아직 큰 이탈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거를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댓글을 다셨어요. 누가 한 분이 올해 살짝 올라갔다가 뭐 이제 코인이 다시 뭐 2천만 원대로 빠진다더라. 다른 이제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진짜 이렇게 가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천만 원이 가든 안 가든 가면은 땡큐죠. 그쵸? 일단은 2천만 원으로 빠지면 땡큐인데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기준보다는 올라간다 빠진다라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자. 시장 흐름에 맞게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죠? 자, 보지만 지금 24원 근처 갔다 빠지면은 이거 다 꺾인 걸로 계산합니다. 대부분이. 근데 월봉상 놓고 보면은요, 리퍼리움 꺾였어요. 바닥에서 추세 맞고 잘 가고 있어요. 그쵸? 여기도 잘 지탱하면서 우상향 코인입니다. 근데 얘만 그래요? 쿼크체인은 쿼크체인도 마찬가지죠. 그죠? 메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에서 보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월봉에서 보니까 이제 살짝 머리만 들어줬네요. 그죠? 자, 스테이터크도 마찬가지고 룸네는 그죠? 이제 이런 코인들도 이렇게 우상향. 그러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은 뭘 갖다 봐도 상승 추세네. 아직까지는 이렇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랑 비슷하냐라는 관점을 봐야 되는데 바로 비트코인의 추세 흐름하고 비슷하다. 이런 관점을 좀 볼 수가 있죠. 전체적인 틀이. 그러니까 이제 시장 빠지고 오르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결국엔 비트코인이 이 추세를 깨지지 않는 이상은 하락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락된다. 얼마 간대요. 얼마 갈 거다. 나도 몰라요. 예, 나도 몰라. 요게 이제 추세 상단을 돌파해버리면 반드시 시세는 줄 거고, 추세 하단이 깨지면 당연히 밀리겠죠. 그죠? 그 각도는 나올 텐데, 만약에 추세 안 깨지면 계속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돌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제 댓글을 그렇게 남겨드렸어요. 그렇게 하락이 만약에 된다면, 기회다. 좋다.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의 어떤 코인들, 모든 코인들 지금 보시면 웨이브도 뭐 악재 터져서 이렇게 뭐 빠졌는데 결국에는 이제 빠지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조정을 어느 정도 다 끝낸 상태로 좀 보여지네요. 그죠? 자, 이제 메이저 코인들은 좀 힘이 약해요. 그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진리카도 이제 메이저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지만 이제 조만간에 좀 신호가 다시 나올 것 같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돼요. 얘도 자, 월봉상 얘도 보게 되면은 물론 완전히 밑바닥까지 안 빠졌습니다. 그죠? 밑바닥이라는 거는 얘 상장되고 완전 저가를 얘기하는 건데 바닥까지 다 빠졌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나는 좀 옳은 표현은 아니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추세로 놓고 봤을 때도 그죠? 추세로 놓고 봤을 때도 추세 딛고 반등이 잘 나오고 있네요. 그죠? 반등이.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추세 따라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추세 매매라고도 또 하는데 일종의,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 그러면 앞으로의 추세 상단은 어느 정도가 좀 될 수 있냐라고 놓고 본다면 이거는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추세대로라면, 그죠? 예, 추세대로라면 그럼 바닥 찍었으니까 저 위에 맞고 또 위에 맞고 떨어져서 바닥 왔으니까 이번에 올라오면 다시 또 한 10만원은 오겠네. 예, 요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방향을 보고 가는데 중간에 뭐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뭐 금리 얘기하고 뭐 안 좋은 얘기 터트리고 하다 보면은 약간 흐름이 좀 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뭐죠? 맨날 단가가 중요하다. 단가가 싸면 쌀수록 팔지 마셔라 라는 얘기를 해요. 자, 메탈 같은 경우도 만약에 단가가 이거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만약에 내 매수가가 뭐 요 정도 라인에 있다. 아니면 요 정도 라인에 있다고 친다면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5천원에 물려 있어. 자, 5천원에 물려 있는데 이번에 반등 나오더니 다시 빠지네 하고 손절을 하신 분들은 배가 상당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일단 시세는 비트코인 시장이 추세 상승 중이에요. 추세. 예, 상승 추세 시장입니다. 근데 그 상승 추세 구간에서 변동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 빠진다. 다시 또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 살아 있어요. 안 깨졌거든요. 자, 그러니까 굳이 지금 자리에서 뭔가 이게 불안해 한다든지 다시 뭐 매도를 해서 좀 정리를 한다든지 기회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나는 그거 무조건 살려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발을 담궈 봐야 똑같습니다. 어차피 코인 시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뭐 하나 깨진 거 없이 전체적으로 우상향 코인들이에요. 다. 뭘 갖다 봐도. 이제 신규 상장 코인은 좀 다르지만
자, IOST 같은 경우 또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이렇게 찍 그어보면은 거기 결국에는 추세를 막고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 깨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인 시장은 전체적으로 뭐 금리 때문에, 러시아 전쟁 때문에, 아니면 뭐 유가 때문에 많은 얘기가 지금 쏟아지면서 나오고는 있지만 한 가지 안 들어가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뭐죠? 예, 기관들,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미 세팅된 이런 구조 상황에서 앞으로의 뭐 다른 방향의 어떤 투자처를 계속해서 발굴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미 코인 시장은 나는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 시장은 어차피 가는데 가긴 가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 안 깨졌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홀딩하자. 아직 시장 괜찮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요 짧은 구간만 놓고 보면 아이고 팔았어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투자가 아니고 반투기적인 그 투자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번 상승장에서는 좀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 하면서 여기 보면서 여기를 이제 다 우리는 뭐 맞아요. 물리는 구간이에요. 요게 물리는 구간이지만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요거에 대한 보완을 확실하게 해서 투자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국에는 상승장이라는 거 아직까지는 그거에 조금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좀 전략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만 구조적인 부분에서 전략을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